그리고 A4 용지 등으로 감싼 것이지 A4 용지로 뭐 찔렀거나 나무젓가락으로 찌른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럼 이런 거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경찰이 이게 밝히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뚜따기 형, JTBC 가혁이 형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정말 모르는 것 같은데? 정말 모르는 건 맞을까? 응, 내가 봤을 때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아. 혹시 알아? 가혁이 형 이해시켜주면 우리 출연시켜줄지? 그럼 정말 이해하기 쉽게 이가혁 기자를 뚝딱 이해시켜보자. 이가혁 기자가 말하는 경찰 발표 주장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경찰의 주장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지나가자. 이렇게 종이를 A4 용지를 이렇게 두 번 접은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 칼을 아까 설명하신 대로 손잡이 부위를 제거하고 요 5cm 정도 되는 데를 면 테이프로 일단 감았습니다. 면 테이프로 감은 다음에 이렇게 종이에 감싸면은 빠지기 쉽잖아요. 그래 그걸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피의자가 이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은 다음에 이걸 떼지 않고 그대로 거꾸로 이렇게 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두 번 접었죠. 두 번 접었는 요 안쪽에다가 이 칼 끝을 요 끄트머리에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고 접었습니다. 이렇게 접고 이제 이게 벌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풀로 이제 여기를 막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안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안 떨어져요. 이렇게 범행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프랭카드가 있다. 프랭카드 밑에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왼쪽 손에는 플러스 펜을 이렇게 잡고 총선성리 200석 이래하고 요 사인을 해달라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 인사를 하면서 이제 범행하는 그런 됐습니다. 이해하시죠? 뚜따기 형,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당연하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발표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가혁 기자는 아직 모를 수 있으니까 다시 친절하게 뚝딱 설명해드려보자. 경찰의 주장대로라면 피의자 김씨 아저씨가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셈이지. 하지만 이 주장은 다음 영상에 의해서 탄핵당할 수밖에 없어. 다시 한번 영상을 함께 보자. 왜 이래? 왜? 저 사람 이 영상을 보면 피의자 김씨 아저씨는 피습과 동시에 양팔이 제압되어 있는 상태로 넘어졌고 오른손에는 지속적으로 경찰에서 주장하는 A4 용지에 감싼 칼들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하지만 다음 영상을 보게 되면 칼 들었지 칼 찾았다. 칼. 이 영상은 피의자 김씨 아저씨가 제압되고 약 1분 후 칼을 찾게 되는 영상인데 다시 한번 볼까? 칼 들었지 칼 찾았다. 칼. 분명히 피의자 오른손에 A4 용지에 감싸 있어야 할 칼이 발견된 위치는 아이러니하게도 전지 속에서 발견이 되지. 맞아, 찌민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야. 경찰은 계속 김씨 아저씨 오른손에 칼이 쥐어졌다고 했는데 실제로 칼이 나온 위치는 A4 용지에 감싸져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고 오히려 전지 속에서 나왔다는 점이 재미있는 대목이지. 또한 다음 영상을 보면 칼이 A4 용지보다는 전지에 부착되어 있는 듯이 나타나. 요거까지 가지고 있어. 다시 한번 볼까? 찌민이 눈에도 칼이 A4 용지가 아니라 전지에 부착된 것처럼 보여. 물론 두따기 형의 눈에도 칼이 A4 용지로 감싸져 있다기보다는 전지에 부착된 듯 보이지만 경찰의 주장대로 A4 용지로 감싼 칼이 김씨 아저씨가 왼손에 들고 있던 전지 사이에 들어있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저 칼이 어떻게 전지 속에 들어갔냐는 부분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피의자 김씨 아저씨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을 전지 속으로 넣어주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지. 그런데 경찰은 왜 김씨 아저씨가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고 화가 나는 걸까? 아직 모르겠어. 그래서 두따기 형이 이번 영상에서 첫 영상으로 경찰의 브리핑 영상을 틀어준 것이었는데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까? 빠지기 쉽잖아요. 그래 그걸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피의자가 이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 피의자가 이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 피의자가 이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우와, 찌민이는 할 말을 잃었어. 그렇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자작극이며 피의자 김씨 아저씨 역시 제명이 형과 공범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경찰은 처음부터 자작극에는 전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 거야. 피해자가 있고 피의자가 있으니 모든 진술을 피의자 김씨 아저씨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지. 더군다나 김씨 아저씨가 제명이 형에 대한 살해 의도까지 밝힌 상황이니까. 이렇다 보니 경찰에서는 제명이 형에 대한 피해자 진술 조서도 받지 않은 것 같아. 이 부분은 향후 피의지가 진술을 번복하기에도 매우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지. 그럼 당연히 김씨 아저씨와 재명이 형이 한패라면 김씨 아저씨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 답답한 상황인 거야. 일선에 있는 경찰들 역시 아포유 형에게 이렇게 조언을 준다는 거야. 피의자가 스스로 범행을 시인했고 피해자가 있다면 피의자 진술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이 정도면 가혁이 형 이해했을까? 그럼 이런 거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경찰이 이게 밝히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찌민이는 가혁이 형이 이제는 이해했을 것 같아. 글쎄, 사실 더 큰 문제는 이해를 하려는 노력 자체가 부족했을지도 모르지. 애시당초 우리의 주장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그들은 들을 노력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하긴 더불어민주당에 고발당하고 국민의힘에게 팽당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뭔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이번 자작극은 영원히 묻히게 된다는 거야. 이번 자작극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더욱 소름 끼치는 현실을 직면하지 않을 수 없지. 소름 끼치는 현실? 맞아. 그 소름 끼치는 현실이라는 것은 현재 제명이 형의 목표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과반 이상 확보라는 점이야. 그게 이번 자작극과 무슨 상관이지? 제명이 형은 이번 자작극 사건 이전부터 상당히 많은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었어. 그리고 차기 정권을 다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장악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은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설마 아직 재민이는 어려서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어른들에게는 진실이라는 가치보다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아무리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신들의 적이라 생각이 들면 가차없이 칼을 휘둘러. 공무원들은 이미 지난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의 중점 사업에 가담했던 공무원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목격을 한 바 있어. 찢었다. 슬픈 현실이지만 이미 벌어졌던 팩트야. 그리고 이런 일은 비단 행정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이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적폐로 몰았으며 억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47개 혐의를 씌워서 범죄자를 만들려 했던 전적도 있지. 찢었다. 그러니 사법부에서도 이번 이재명의 여러 재판에서 쉽게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거야. 제명이 형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자신이 제2의 양승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 사법부까지 찢었구나. 맞아. 그래서 지금의 현실이 더욱 슬픈 거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실이라는 장벽 아래서 차라리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삶의 영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굳이 진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게 된 것이지. 대한민국까지 찢었네. 문제는 진실을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포유 형은 지금의 상황이 본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계란이 소진될 때까지 바위를 향해서 내리치는 중이야. 그렇다고 계란이 바위를 뚫을 수 있을까? 사실 내가 옆에서 지켜본 아포유 형은 책략가보다는 몽상가에 가까워.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일제강점기 시절 대한민국이 독립될 것이라는 확신이 독립운동가들에게 없었다면 6.25 때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기적이 가능할 것이라 믿었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꿈이 없었다면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처럼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환상을 믿었던 국민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있을까? 두따기 형. 형 말을 듣고 보니 왠지 이번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뚫을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쉽지 않은 게임이야. 그럼에도 나는 외칠 거야. 뭐라고? 제명아 학교 가자. 끝. 듣고 싶은 요거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좀 들려주고 그러면서 계속 좀 이용자를 유입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싶긴 한데